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1일 목요일 오후 7시 29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아시아는 그런 급락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젯밤 미국 급락의 재료는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 우려였죠. 인플레이션 하면 긴축하고 연관시켜야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급등했다는 게 제가 생각한 어젯밤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주식이 급락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달러 인덱스가 급등한 게 저는 훨씬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아무튼 달러 인덱스 급등에도 불구하고 이 오히려 유럽이라든가 아시아가 환호하는 모습이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좀 썩 되진 않는데,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주식이라는 게 원래 투기 바닥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그 굉장히 재밌는 모습들이 나타나긴 하는데 아무튼 올랐어요. 오늘 뭐 그렇다고 딱히 장중에 나온 호재, 뭐 새롭게 나온 재료 이런 건 없었고 하여튼 올랐습니다. 뭐 탐욕, 뭐 기술적 반등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한 거겠죠. 일단 올랐고요. 그래서 오늘 뭐 특별히 오른 거에 대해서 제가 뭐 드릴 만한 이야기나 점검할 만한 거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이제 뭐 미국도 중요한 자리에서 내려왔고 한국도 중요한 자리에서 뭐 그죠? 한국도 지금 애매한 자리고 이러니까 평상시처럼 이런저런 차트들이나 살펴보고 그런 이야기들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달러 인덱스 어젯밤에 이거 그죠? 장대 양봉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입니다. 이 양봉에 신뢰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왜냐? 여기 옛날 자리 보면 여기가 엄청난 격전지다. 이거 돌파한 차 가면 큰일 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했는데 이거 이제 돌파한 차겠고 그냥 돌파한 차 간 게 아니고 한 달간 싸우다가 매물 소화하고 돌파한 차 간 거니까 이 신뢰도가 높다라고 본다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에 영향을 받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뭐 그러니까 이게 진짜일 것 같다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나와도 원달러 환율은 아무튼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여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근데 전 요게 진짜로 보인다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밤도 뭐 고점을 계속 높이고 있다. 이런 점들이 좀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중요한 부분이고, 뭐 그 외에 뭐 유럽 같은 것도 좀 한번 살펴는 볼 건데요. 독일입니다. 이 독일 오래간만에 같이 봤는데 지도 그러니까 유럽도 나름 선진국이라고 아무튼 미국 주식시장 따라서 신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욱 재밌는 건 미국은 이미 차트에 흠집이 날 정도로 한번 빠졌는데 유럽은 빠졌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독일 같은 경우는 튼튼하다는 거, 전혀 조정의 기미도 안 보입니다. 지금 기간 조정 중이죠. 기간 조정 중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오히려 그리고 급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모습인데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러다 밀리면은 정말 또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현재 분위기로선 오히려 급등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는 게 맞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독일을 보여드린 거는 독일에 베팅해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어쩌면 미국 주식시장의 모습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자연스럽게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로 넘어갔는데 솔직히 이런 자리 애매한 자리라 전 몰라요. 전 솔직히 뭐 기술적으로 제가 분석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그냥 제가 까이더라도 다쳐도 될 만한 그러니까 까이더라도 아쉽지 않은 그런 가치 있는 자리에서는 한번 신경 써서 베팅을 해보는 그런 것만 하지, 중간 자리 이런 자리는 좀 애매하잖아요. 이런 애매한 자리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뭔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자리는 그래서 솔직히 잘 몰라요. 지금 어쨌든 굉장히 애매한 자리에 와 있어요, 미국이. 여기서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장대 양봉 나올 수도 있고 장대 음봉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아무튼 방금 유럽을 보니까 이거 잘하면 다시 한번 내가 숏을 매수했던 이 부근 전고점 부근까지 테스트하러 올라올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 정도 열어놔야 되겠다라는 이야기 하나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그죠? 또 하나는 계속 폭락 이어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드릴 수 있겠죠. 아무튼 지금 이 상황에서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유럽 보니까 이거 전고점까지도 한번 올려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열어놔야 되겠다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그렇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이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까지 올랐던 이 엄청난 상승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건데, 아무튼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상승이 엄청나게 강했기 때문에, 엄청난 강력한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조정이야, 무조건 다시 최소한 쌍고점을 찍으러 확인을 하러 가겠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상승이 강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 상승이 지나치게 강했었기 때문에 빅스가 삐질삐질 올라오고 있고, 빅스가 삐질삐질 올라오니까 이번에 비이성적인 하락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둘 중 하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뭐 그렇지 않아요. 둘 다 말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애매한 자리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고 그냥 다 받아들여야겠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 두 가지 가능성 다 열어놓고 그냥 겸허하게 지켜볼 생각입니다. 사실 오늘 밤에 지켜볼 생각도 없어요. 그냥 빨리 잘 거예요. 이거 뭐 제가 보고 있는다고 뭔 일이 나지도 않고, 아무튼 전 이미 뭐 여기서 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일단 좀 쉴 거고요. 다시 전고점 올라오거나 아니면 어딘가에서 반등이 올라오면 이제 그러면 좀 이제 주목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뭐 미국 주식시장을 보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한 두 가지 정도 가능성을 좀 이야기를 해드려 봤고요. 어제 뭐 오늘 아시아장도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제가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 나라인데, 일단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반등 나와야 될 자리에서 일단 반등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그어보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어보거나 아니면은 뭐 이번에 반등이 올라오면 최소 일단 여기가 저항이 되겠구나라는 생각 정도 할 수 있겠죠. 뭐이 정도 모습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얘도 뭐 엄청난 자리가 아니죠. 그냥 별 가치 없는 일반적인 자리죠. 급락에도 이상하지 않고 급등에도 이상하지 않은 그냥 뭐 그런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얘도. 아무튼 반등했다라는 거 정말 재밌더라고요. 달러가 저렇게 올랐는데 야 막 아시아가 막 오늘 좋았네 라는 생각을 하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아래 꼬리가 뭔가 영향이 있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급반등을 했습니다. 급반등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략적으로 선을 그어 보면은 이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으니까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추가 상승 가능성 있나? 라고 가능성 열어놔야 될 겁니다. 근데 뭐 그래 봐야 일단 워낙 저항들이 많고, 또 그리고 미국 말씀드렸다시피 테이퍼링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고 달러 인덱스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 고개를 좀 갸우뚱하긴 해야 되겠죠. 아무튼 얘도 뭐 특별히 지금 뭘 하거나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뭐 숏 이런 자리에 잡았으면 계속 들고 갈 때지 이거 뭐 이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최소 전 여기 정도까지는 지켜볼 것 같아요. 최소 이 정도 라인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어딘가에서 무슨 판단을 내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중국 보면은 위안화까지 같이 패키지로 보면 되겠죠. 위안화 같은 경우는 어제 장대 양봉 나와서 일단은 이 부근에서 하방 경직성을 또 하나 만들어냈죠. 이제 위쪽으로 여기 있는 이 저항만 소화하면 또 다시 새로운 구간으로 진입을 할 겁니다. 지금은 일단 이 정도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다라고 보네요. 그죠? 이 정도 박스권이고, 뭐 큰 그림에서 보면 뭐 이런 수렴형 이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수렴형 만들어내고 있다. 이 정도 이야기, 그죠? 이 정도 지켜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 주식시장 좀 볼 건데요. 뭐 특별히 한국은 드릴 이야기가 없는데, 한국도 그래도 조금 자세히 보자면요. 일단 코스피 오늘 아침에 갭 하락을 굉장히 크게 한 겁니다. 그죠? 어젯밤 미국이 급락했으니까 그 충격이 크긴 컸어요. 그래서 시가가 83.5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난번에 어떤 지지력이라고 만들어놨던 게 86짜리였는데 한 번에 제법 많이 깬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아침에 개파락이 굉장히 셌다고요. 심지어 볼린저 밴드도 째고 나오더라고요, 얘가. 85.8이 볼린저 밴드 하단인데 종가 기준으로. 아무튼 이 보시면 시가에 한 번에 볼린저 밴드를 째버리더라고요, 얘가. 그만큼 오늘 아침 하락세가 강했다라는 건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심리적인 부분이 작용을 했는지 어쨌는지 소문난 잔치에 오히려 양봉이 나와버렸죠. 근데 오늘 양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뭐 굉장히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해요. 여기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오늘 개파락 출발해 갖고 장대 음봉을 뽑았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풋옵션들이 초대박이 나면서 한 뭐 차월물도 제가 봤을 땐 거의 한 100% 이상 시세가 났었어야 되는 날일 거예요. 오늘 급락했으면 오늘 어마어마하게 급락할 수 있는 날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겠습니까? 또 아이고 또 냄비에 빵꾸 난다, 야 이거 또 큰일 난다, 또 이런 이야기를, 또 안 좋은 이야기를 좀 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380짜리가 중요한 지지력인데 이 자리를 장대음봉으로, 개파락 장대음봉으로 한 번에 깬다? 야, 그것도 좀 그쵸? 그것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오히려 아침에 개파락에 과했던 거를 이렇게 좀 적당히 되돌려줘서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전 괜찮다라고 봅니다. 네. 아직은
아직은 이게 막 시장이 폭락하고 그럴 때까지는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이 풋옵션들이 아직 준비가 좀 덜 됐어요. 준비가 덜 됐고, 또 그리고 오늘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옵션 만기일이니까 뭐 더욱더 오늘 같은 날 이 폭락을 해버리기가 좀 어려웠겠죠. 하여튼 이래저래 오늘 폭락 준비는 좀 안 돼 있었다라고 보시면은 뭐 특별히 틀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폭락할 수도 있었어요. 폭락할 수도 있어서 아침에 모르는 척하고 아침에 시장이 개파락 출발해서 아래로 밀어버렸어도 됐어요. 폭락했었더라면 엄청난 폭락을 했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튼 오늘 양봉을 띄워줘서 더 괜찮다라고 본다고요. 이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락 추세에선 고점을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뭐 그죠, 일단 뭐 보시다시피 저점은 짜불짜불 계속 낮아지고 있고 고점도 낮아지고 있으니까 이 중간에 있는 이 상황에서 뭐 특별히 제가 뭐 이야기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움직임들을 보였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이게 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들이고, 삼성전자 오늘 7만원을 일단 깨긴 깼습니다. 7만원 깨긴 깼는데 좀 시원하게 깨진 않았고 좀 턱걸이 느낌 나죠. 턱걸이 느낌 나니까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제가 뭐라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위에서 자꾸 이 매도세가 쌓이고 있는 모습이라 일단 뭐 좀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코스닥 이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런 모습이죠. 오늘 급락했어요. 그다지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급락할 수도 있죠.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코스피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박스권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슬슬슬슬 빠지고 있는데, 보시면 변동성 지수는 지금 보시면 대략적으로 그죠? 이런 그림이죠. 네, 이런 그림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분히 빠지고 있다라는 거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살펴봤고요. 코스닥 150 지수는 뭐 그죠? 양봉 올라왔으니까 아직까지 뭐 할 거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1445 정도는 붕괴시켰었으면은, 붕괴시키면은 뭘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오늘 딱 그 자리 지지하고 일단 양봉 나왔으니까요. 딱히 뭐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뭐 사실 할 얘기는 이 정도가 끝인데, 굳이 뭐 몇 가지 좀 심리적인 이야기나 이런 걸 좀 덧붙이자면요. 일단 여러분들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이 이제 숏을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 오늘 같은 날 굉장히 속이 쓰렸을 수 있거든요. 왜 속이 쓰리냐? 아침에 여러분들 일어나가지고 HTS 켜가지고 자기 계좌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핸드폰으로든 컴퓨터로든 보고 있는데 아침에 개파락 출발하니까 계좌에 수익이 빡 찍히죠. 그래서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은데 점심 먹고 돌아오니까 장 마감하고 보니까 그 수익 다 없어져 있어요. 기분 더럽죠.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 아침에 봤던 여러분들 계좌에 평가 손익 찍혀있던 건 최고점을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도하기 전까진 내 돈이 아니에요. 사이버머니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심리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끝내고요. 한 가지 좀 더 이제 시장 분위기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칠까 하는데, 솔직히 저는 뭐 요즘에 이제 아침에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 분위기가 아침에 굉장히 안 좋을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등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오늘은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오히려 하락할 수 있지 않겠냐. 대충 이런 뉘앙스를 좀 던져드리곤 하는데, 그거는 이제 매일매일의 분위기인 거고, 요즘 과연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라는 거는 솔직히 요즘에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계속 숏을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가 좀 잘 안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참가자들이 느끼는 지금 시장 분위기는 어떨까? 좋게 느끼고 있을까? 나쁘게 느끼고 있을까를 좀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오늘 이제 어떤 지인분과 이야기도 하고 또 그리고 코스닥 지수,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나서 약간 오늘 좀 생각이 좀 굳어진 것 같아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 생각에 시장 분위기는 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엄청나게 뜨거운 쪽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약한 건 코스피하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정도밖에 없죠. 그죠? 생각해보세요. 그죠? 코스피, 저야 이제 코스피 지수를 매일매일 보고 있으니까 저야 여러분은 코스피가 안 좋은 걸 알고 있는데,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스피 지수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코스피 같은 경우 6월 말부터 해서 지금 자빠지고 있는데,
이 정도면 제법 많이 빠지긴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우려나 긴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여튼 생각을 했냐. 오늘 안 그래도 어떤 분하고 이제 제 지인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지인분 같은 경우는 평생 주식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분인데, 이제 그래서 전화를 한 거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되게 많이 번 거예요. 그게 근데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슬 배가 아픈 거죠. 배가 아파갖고 오늘 딱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세미 시스코가 어떻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 당연히 그런 전화를 했던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사실 뻔하지 않겠습니까? 세미 시스코란 이야기를 했으면 나는 이 종목을 사고 싶은데 너의 생각은 어떠냐를 물어보는 게 이제 겉으로 나오는 네, 그게 이제 겉으로는 그럴 거고요. 속으로는 뭐겠습니까? 나는 세미시스코 사기로 이미 마음 먹었으니까 넌 동의를 해줘. 라는 것 때문에 아마 전화를 했을 것 같은데, 물론 전 동의해주지는 않긴 않았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동의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막 지인들이, 그 평생 주식 안 하던 지인들이 주변에서 막 10배를 먹었다, 뭐 포르쉐를 샀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되게 막 배가 아프셨는지, 이제 나도 해보겠다고 나서시더라고요. 아직도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심리가, 낙관 심리가 퍼져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그런 분과의 통화를 통해서 좀 일단 한번 좀 가슴에 확 와닿게 좀 느꼈고요. 안 그래도 그런 얘기도 했죠. 야, 코스피는 6개월째 빠지고 있는데 이거 좀 지금, 지금 어쨌든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는 드렸는데, 어쨌든 그죠? 이미 주식에 꽂힌 이상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그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주식 종목들을 한번 쭉 봤거든요. 사실 오늘 재밌습니다. 이게 보시면 상승 종목수 코스피는 210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처참하게 안 좋은 장입니다. 시장이 안 좋은 장인데, 이게 보시면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게, 네, 삼성전자가 빠지니까 그나마 이게 투자 심리가 좋아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빠지면서 이 다른 데로, 시장 구석구석에 다른 돈이 잘 안 가던 데로 돈이 흘러 들어가 갖고, 오늘 코스닥 시장 이 호가창 이 전광판 보시면은 뭐 10% 상승이 아주 그죠? 아주 많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이거 개인들은 아직도 신나게 판을 벌이고 있구나. 전혀 이 개인들은 주식을 포기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긴 했습니다. 오늘 또 코스피 보니까 NC소프트도 막 상한가 가고 있고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시장 분위기가 전혀 안 죽었구나. 아직도 시장은 매우 뜨겁구나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했습니다. 미국만 뜨겁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미국 지수는 계속 오르니까요. 또 그리고 테슬라하고 대형주가 막 오르니까요. 미국만 엄청 좋네. 한국은 안 좋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투자 심리가. 근데 아무튼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이거 한국이고 미국이고 지금 다 장난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어쨌든 좀 드디어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투자에 어떻게 이걸 적용을 시킬 거냐. 사실 딱히 적용시키고 이럴 건 없고, 아무튼 제 입장에선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는 이 코스피 지수가 6개월째 빠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우려를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장 분위기가 좋다. 코스피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구나. 이런 거 안 보고, 환율 올라오는 거 안 보고 무조건 시장 좋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은 내 입장에선 나쁠 게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짜불짜불 빠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속 저점 매수를 조금씩 해주니까 주식시장이 이렇게 확 폭락하지 않고 이렇게 슬금슬금 밀려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좋은 것 같다라는 거 오늘 좀 느껴보는 하루였고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죠. 시장 분위기 생각보다 되게 어두울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일단 그렇게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 없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해봤고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